가성비가 아주 짱짱한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의 피부, 두피 트러블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단돈 60원만 들여서 지긋지긋한 두피 가려움증과 우수수 떨어지는 비듬, 그리고 가렵고 따가운 피부 모낭염을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효능 좋고 고마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인류 최초의 조미료이자 약품으로도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식초에는 여러가지 치료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식초에는 천연각질 제거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 보호막으로 사용되고 남은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주고 또 블랙헤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과식초에는 항균, 항염증 성분이 있어서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좁쌀 여드름과 심하지 않는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 좋은 식초 세안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모낭염 피부입니다. 모낭염은 세균으로 인해서 인체 모낭에 생긴 염증으로 주로 턱 라인이나 입술 주위에 생기는데 가른 쪽 피부에도 번질 수도 있고 가렵고 따갑고 심한 경우에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가서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심하지 않는 모낭염, 이제 초기 단계에 일다 그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사과식초 헹굼물로 세안을 해주시고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주면 피부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실제로 제 작은 아들이 모낭염이 참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사과식초 헹굼물로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식초는 코스코에서 파는 유기농 사과식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과식초 헹굼물로 얼굴에 이용하는 방법과 또 두피 모발에 이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들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사과식초 헹굼물로 얼굴 세안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한 피부의 pH 수치는 약산성 상태인데요. pH 4.4에서 5.5 정도입니다. 이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피부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피부 건조함이 없이 촉촉한 수분감이 있고 또 피부 표면에는 얇은 유분막이 형성되어서 각종 미세먼지와 외부 환경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중 판매 세안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약산성으로 된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이런 손상 없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로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세안제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세안제는 바로 강한 알칼리성 성분이 포함된 세안제입니다. 이런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는 세정력이 강해서 뽀도독 세안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만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또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 피부의 pH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피부 수분도도 떨어지니 피부는 더욱 건조하게 되는데요. pH 수치가 파괴되면 피부에 여러가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약산성 사과식초 세안물을 만들어서 꾸준히 세안을 해주게 되면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져서 건강한 피부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효능 좋은 사과식초 세안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3리터에 사과식초 15ml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양이 계량하기 쉽게 딱 밥숟갈로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사과식초물로 헹군 뒤에 또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헹궈 주셔도 되고요. 또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헹구지 않고 그냥 마지막 단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서 판매하는 알칼리성 세안제가 모든 피부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알칼리성 세안제는 건성 피부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유분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피부 상태를 중화시켜 주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세안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성 피부인데 시중 판매하는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사과식초 세안물로 헹궈 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참, 그리고 아침 세안은 더욱더 건강한 우리 피부를 위해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물세안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가 지성 피부이시라면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신 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과식초 세안물로 마무리 헹굼을 해주시면 피부의 pH 수치가 잘 맞춰져서 더욱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과식초 헹굼물을 만들어서 우리 두피, 모발에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사과식초는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윤기 나는 모발을 만들어주고 또 비듬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샴푸 업계에서도 이 효능들을 활용해서 식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산성 성분은 두피의 pH 수치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여러가지 두피 트러블을 제거해 주기 때문인데요. 사과식초 린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 4가지를 간단하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식초는 두피의 pH 균형을 맞춰 주어서 두피의 박테리아를 제거해 주어 지긋지긋한 두피 가려움증을 없애줍니다. 또 사과식초 린스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두피의 모낭충을 제거해 주어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도 반드시 심한 모낭염일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제 시작되는 초기 모낭염일 경우에는 사과식초 헹굼물로 린스를 해주면 모낭충을 제거해 줍니다. 사과식초 린스는 비듬을 없애줍니다. 비듬이 생기며 미간상 좋지 않을 뿐더러 오래 방치하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꾸준히 사과식초 헹굼물로 린스를 해주면 비듬의 원인인 곰팡이균을 자라지 못하게 해줌으로써 증상이 좋아집니다. 사과식초 린스는 모낭의 산성도를 좋게 하여 모발 끝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가 염색이나 파마를 하게 되면 그 약재에 있는 강한 알칼리성 성분으로 또 두피의 pH 균형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과식초 린스를 해주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효능 좋은 사과식초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사과식초 헹굼물을 제가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사과식초는 늘 욕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과식초 우리가 한번 사용할 때 얼마 정도 값이 드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요. 이 유기농 사과식초 1.9L 짜리이고요. 코스코에서 가끔씩 이거 할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할인을 할 때마다 그냥 사 모읍니다. 왜냐면 늘 사용하기 때문에 할인할 때 정해두는데요. 이 가격을 제가 할인가하고 정상가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한 8불 정도로 어림잡고 계산을 해보면 한 번 사용할 때 15ml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1.9L 짜리를 한 번 사용할 때 15ml, 가격은 대충 8불로 잡고, 그러면 정말 한 번 사용할 때 얼마가 나오냐면 6센트 밖에 안 나옵니다. 60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과식초 헹굼물을 사용할 때 60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말 저렴하고 또 이렇게 효능도 좋고, 그러니까 늘 욕실에 놔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